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문제로 갑니다. 16번. 정적분 구하기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x의 가로하고 사인 x 플러스 1의 dx입니다. 배점을 보세요. 몇 점짜리예요? 3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로 봤을 때는 이 정적분은 쉬운 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인 2x가 있는데 사인 2x는 어떻게 고칠 수 있죠? 2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가로하시고 사인 x 플러스 1의 dx. 이걸 딱 보는 순간 치환적분이구나. 왜냐면 지금 사인 x를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하면 사인 x의 바로 무슨 함수? 도함수인 코사인 x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야겠구나. 그럼 얘는 인테그랄 하시고 하항과 상항 바꾸기 전에 먼저 2t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죠? t 플러스 1이 되고 얘 바로 도함수와 dx가 싸잡아서 뭐가 되죠? dt가 되고 하항과 상항만 바꾸면 돼요. 자, 0이 들어갑니다. 그때 t값 얼마죠? 0.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1.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이면 되니까 출제자가 3점 체크한 거예요. 내 말 알겠죠? 그쵸? 예.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문제. 혹시 선생님한테 수곡계 수학 2 상 들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이 문제의 주제어는 시간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 공식 아시잖아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통 학생들은 이 공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100%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 이 공식을 원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공식을 변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제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그 말들을 다 수식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여행 상품의 여행 코스와 코스별 거리, 소요 시간이 나타나는 안내문의 일부예요. 거기를 코스를 갖다 보니까 승마 코스, 뗏목 코스, 코끼리 트레킹 빠져들면 안 되죠. 코끼리 그림 귀엽다. 이렇게 빠져들면 어머 승마인데 발이 좀 짰네. 거기 아이들 죽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안전모 쓰고 있어요. 또 여자애는 안 쓰고 있네. 이 남자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줘야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코끼리 트레킹의 환상 여행 웃기고 잡아요. 자, 승마 코스가 아니라 얼마? 거리가 12km. 뗏목은 13.5. 코끼리는 12. 문제를 내겠습니다. 갑이 승마 코스에서 이동한 평균 속력은 뗏목 래프팅 코스에서 이동한 평균 속력보다 10이 빨랐대요. 그러면 갑거를 여기다 써놔야죠. 그렇지 않니?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이 문제는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읽고 쫙 풀어야 돼요. 갑이에요. 속도를 하죠. 승마 코스에서 달렸던 평균 속력 V라고 합시다. 아니면 X로 놓든지. X로 할까요? 뗏목은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0인 거죠. 아니면 얘를 갖다가 X라 놓고 얘를 X 플러스 10이라 쓰시든지요. 마이너스 하기 싫으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코끼리 트레킹 코스에서 이동한 평균 속력은 얼마였다? 8이었다. 또한 갑이 승마 코스와 코끼리 트레킹 코스에서 이동하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의 합은 뗏목 래프팅 코스에서 이동하는 데 걸린 소요 시간과 같았다. 여기까지 계산합시다. 봐봐요. 시간이에요 결국은. 결국 시간입니다. 승마 코스하고 뭐요? 코끼리? 여기 여러분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계산 들어갑니다. 불러보세요.
x 플러스 얼마분의 10분의 얼마 12 더하기 하세요. 코끼리는 8분의 12 아니 내가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는 누구랑 같았대요? 뗏목 계산하세요. 13.5 나누기 x 이거야. 내가 왜 항상 시간이 주제어라고 했겠어요. 분수방정식과 분수부등식에서밖에 더 나와 지가. 그쵸? 근데 거리는 얘나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외워놓는 그 센스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 그렇거든요. 어느 안에도 빠짐없이. 내가 주의를 드렸거든요. 예. 자 그러면 x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 계산했더니 6 나오더라고요. 얘가 6인 거 있죠? 그럼 얘가 얼마야? 6. 얘가 얼마야? 16. 나보고요. 갑이 승마, 뗏목, 코끼리 이동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에 뭘 갖다 구하래요? 총합을 구하래요. 얼마나 쉬워요? 계산하세요. 얼마? 얘 계산하면 얼마니? 16분의 10이니까 얼마? 4분의 3.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2분의 3. 더하기 6분의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4.5 나와요. 4.5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4시간 30분. 답은 얘나 몇 번? 3번이에요.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허우대가 크면 문제가 쉽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아니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문제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하죠. 자, 1차 변환 나왔던 그 두 개의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음이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의 점 xn, y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x0, y0가 몇 콤마 몇이야? 1,0입니다. 이게 아마 출발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갖다 보니까 나가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 얘가 그 회전 변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0, 0, 2분의 1이 있고 여기 xn, yn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죠. 이걸 행렬을 갖다 곱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끝장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xn, yn이 무슨 일을 갖다 거치게 되면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로 가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xn, yn이 먼저 1차 이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행렬은 뭐죠? 2분의 1 닮은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뭐하죠? 축소를 시키고 나서 몇 분의 파이만큼? 8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바로 다음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보고 x 98과 y 102를 갖다 구해서 뭐 하시오? 더하시오 그랬어요. 이리 옵시다. 자, 얘가 원이에요. 반지름이 몇인? 1인 원이에요. 그쵸? 맞죠? 몇 번 돌면 얘가 한 번에 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지금 얘는 1,0이라는 점이 여기 있죠? 얘가 바로 x0, y0거든요. 한 번 얘가 아니라 각 회전이 8분의 파이씩 이루어집니다. 축소는 이러면 그 다음 문제고요. 맞죠? 각이 얼마나 도는지를 봐야 되는데 98, x 98이라고 그랬습니다. x 뭐요? 98. x 98은 8분의 파이에다가 98배를 하시면 얼마죠? 10?
약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분 안 되죠. 8분의 파이가 완전히 돌려면 얘네 얼마? 80바퀴. 80?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분 얘네 이 선상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네?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니? 얘가 이래 2파이 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얼마? 16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16의 배수. 몇의 배수? 16의 배수. 그러면 98이면 16이 몇 번 들어가? 6번? 6번 딱 들어가? 그리고 얼마 남아? 2번 남지. 2번 남죠? 2번이 남아요. 즉 내가 지금 x98을 갖다 구할 건데 x98은 동경이 세타가 그쵸? 뭐가? 세타가 얼마? 2번 남는다면서요. 그쵸? 8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2. 그러면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어디 있어요? 45도죠? 여기 맞지? 45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동경 위에 계신가 봐요. 맞지? 이 동경 위에 있는데 지금 얘가 몇 번의 축소를 거듭했습니까? 98번의 축소를 거듭했으니까 아마 여기 안쪽으로 98만큼 축소가 된 상태로 요 안에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점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얘는 단위원 위에 있는 얘라 점에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라 얼마?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였을 거예요. 그쵸? 이 점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축소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얘라 무슨 항이 돼서? 첫째 항이 돼서 축소가 몇 번 일어난 거니? 98번 일어난 거죠. 따라서 나는 x98을 유추해낼 수 있겠다. x98은 2분의 루트 2가 무슨 항이 되고 첫째 항이 되고 2분의 1에 몇 승 하셔야 돼요? 98승 하셔야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축소가 없었을 때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회전 이동만 했을 때가. 그쵸? 그러니까 축소까지 일어났으니까 얘를 당연히 곱해 주셔야죠. 그래서 x98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y102를 계산하겠습니다. y102는 얘라 y102는 자 세타가 얼마만큼 돌았을까요? 8분의 파이 곱하기 몇 배 하셔야 돼요? 네? 몇 번? 6번. 6번? 왜냐면 아까 이게 2번이었으니까 2번에다가 4번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 머리 좀 굴려봐. 너 지금 나한테 쫄아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너희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 귀를 누르는 순간이 생길 거야. 얘 맞지? 얘는 얘네 몇 분의 면? 4분의 3파이. 가자. 4분의 3파이 어디 있어요? 2, 4분면 정중앙에 계세요. 자, 요점의 좌표가 몇이라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니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y좌표의 시작이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이동만으로 2분의 루트 2에 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얘가 얼마의 축소가 일어났죠? 102번. 따라서 y102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에 몇 승 하셔야 돼요? 102승. 문제는 얘는 이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 더하라는 얘기. 정리할 수 있죠? 네. 답은 얘는 몇 번? 2번.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9번 봐요.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지수함수입니다. 자, 이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에서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기억이 1번하고 3번하고 5번에 다 있으니까 기억은 맞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기억을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x승 마이너스 1의 dx 마저 틀려? 맞죠? 이걸 적분 못하는 아이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 한번 적분 한번 해보십시오. 불러봐. 2의 x승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적분하시게 되면 답은 2-2입니다. 주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니은이에요. 니은은 x가 0보다 뭐하다 그랬죠? 클 때 fx가 x보다 크냐 그랬어요. 그죠? 그림을 그려봐야 알죠. 그죠? 그림을 그려봐야 알죠?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증명해낼 때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fx-x가 0보다 크냐?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맞췄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 확실하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빨리 푸느라고 그림 싹 그리고 얘를 말았죠. 보이시잖아요, 그림 그린 거. 근데 난 여러분한테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왜? 맨날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통할까 안 통할까 선생님이 머릿속에 그려보고 되겠구나 하고 그린 거거든요. 자, 그럼 이라 봅시다. 얘는요 fx-x입니다. 얘는 2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죠. 맞지? 나는 얘를 갖다가 gx라 놓겠습니다. 절대부동식 증명하기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얘 미분하죠. 2의 x승 마이너스 1이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구죠? 0인 거 있죠. 그쵸? 0인 거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 2의 x승 마이너스 1은 x가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큽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함수라는 거죠?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0을 갖다 넣어봤어요. G형이 얼만가? G형은 0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x가 0일 때 0. 그럼 당연히 x가 0보다 큰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항상 0보다 크겠죠.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풀었기를 원해요. 이거는 그림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에 통하는 풀이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요. 자, 2분의 하시고 5 하시고 2의 5승 마이너스 1이 인테그랄 0부터 2의 5승 마이너스 1에 f 인버스 x의 dx 여기 2분의 하시고 2의 5승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사이에 있느냐? 지금 문제에서 그랬거든요. 자, 저함수 적분할 수 있긴, 저함수의 역함수를 알고 있기는 해요. 저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뭐냐면 x 대신에 y 놓고 y 대신에 x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 맞죠? 얘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고 얘가 2의 y승이거든요. 따라서 y는 ln x 플러스 1이 바로 이 함수의 바로 무슨 함수? 역함수입니다. 얘 역함수예요. 이 역함수를 적분할 수는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적분하라는 문제였으면 이 적분값을 구하라고 하지 이렇게 부등호 관계로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그림을 나보고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로그함수 그림은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x축이 되고요. 여기 보조선 y 이퀄 x라는 직선은 그려놔야겠죠. 자, 진수 뭐 만드는 곳? 1 만드는 곳. 이 진수 1 만드는 x값이 얼마예요? 0이죠? x값 0이죠? x 이퀄 0이 바로 무슨 축이에요? y축이죠?
여러분의 로그 함수의 정근선 어떻게 찾아요? 진수 뭐 만드는 곳? 0 만드는 곳이죠. 이 진수 0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x 이퀄 마이너스 1이지 뭘. x 이퀄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어요. 로그 함수. 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0이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 그림 그리면 쫙 이렇게 된다. 이 로그 함수예요. y 이퀄 ln x 플러스 1이죠.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이 역함수가 0부터 어디까지?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바로 저 적분값이거든요. 그러면 2의 5승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지 않니? 따라서 둘러싸인 넓이는 얘가 되겠죠. 이게 가운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2의 5승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게요? 2의 5승 마이너스 1. 맞죠? 지금 여러분 빗금친이라 저 부분의 넓이는 지금의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갖다 봤을 때 이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여? 이 삼각형보다는 어때? 작아 안 작아? 작고 이 삼각형보다는 뭐해? 커요. 이거를 예를 저 시계에 질질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식을 보고 이를 유추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상에서 여러분 찾는 것도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의 넓이. 이걸 뭘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거야. 이게 얘 아니니? 맞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의 5승 마이너스 1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구할게요. 세로의 길이는 2의 5승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2의 5승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5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게요? 5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2의 5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5. 제가 저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넓이는 당연히 이것과 이것 사이에 낀다 안 낀다? 낀다. 많이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많이 물어봤던 얘기. 적분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얘라 몇 번? 5번입니다. 괜찮았어요. 그 다음 20번.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유별난쇼 주제이기도 합니다. 20번이. 자, 이거는 거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맨 마지막 줄로 갑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죠. 넓이의 총합 구하라는 문제고 h1과 h2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완전 닮았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계산하시면 s1 더하기 s 더하기 땡땡땡 맞죠?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1의 공비분의 무수나 첫째 항 s1 맞죠? 이 문제 유형은 가형 학생들 이 문제 틀리면 1등급 되기 힘듭니다.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가형 학생들은 나형 학생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 문제 유형. 자, 그러면 먼저 S1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 있지. S1 구합시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구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딱 이어놓으시고 여기 정중앙에 요 점이 딱 있다고. 요 정중앙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뾰족해졌네. 그 나름대로 귀여워요. 자, 얘예요. 이게 이제 정육각형이죠. 무슨 각형? 정육각형이에요.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1이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2예요. 그죠? 이 길이가 2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점 보이죠? 또 여기도 중점이 딱 찍혀 있거든? 그 중점이랑 싹 연결하면 뭐 돼요? 이 점이 여기 딱 지나가죠, 사실은.
맞죠? 거기 딱 지나가 여러분이랑 제대로 딱 그려보시면 돼요. 내 거 보지 말고. 내 거 후졌다. 응? 그러니까 내 건 보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정육각형의 위에 삿갓 보이시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S1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요. S1은 이 정육각형 몇 개? 3개의 합이니까 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고. 이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1. 이 길이가 얼마? 2니까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길이가 얼마예요? 1하고 2하고 더해서 반으로 나눈 2분의 3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반은 얼마겠냐 이거야. 4분의 3이겠죠. 자, 얘 보이시죠? 이 그림. 요 그림 한번 이리 갖고 올게요. 세워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3이에요. 세상에.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딱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8분의 3이죠. 4분의 3의 반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갈 때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거꾸로 가면 루트 3대 1대 2잖니.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갈 때 루트 3으로 나눠요. 3은 루트 3이 2개 있는 거야. 하나 털면 얼마예요? 8분의 루트 3.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갈 때는 몇 배? 2배. 여기다 2배 하시면 얼마? 4분의 루트 3. 세상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인 거 있지. 그럼 끝났어요. 자, S1 구합니다. S1은 4분의 루트 3의 뭐의 제곱? A의 제곱.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제곱하면 얼마죠? 4, 4? 16분의 얼마? 3. 그쵸? 이런 정삼각형이 몇 개? 6개. 여기까지가 정육각형. 하나. 그러면 그런 게 몇 개? 3개. 끝. 이게 S1. 답이 지저분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지금 루트 3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답이 맞아가는 조짐이거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죠. 뭐. 요거 2, 요거 3. 그럼 2에다 16 곱하면 32. 3, 3, 3, 27 루트 3. 따라서 S1이 얼마예요? 네, 32분의 27 루트 3.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공비만. 공비는 이제 두 번째 닮은 비를 알아야 되는데 닮은 비는요. S2를 갖다 구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즉 첫 번째 H1이라는 그림에 실제 이 정육각형 3개 겉 테두리에 있는 이 껍데기의 한 변의 길이가 몇입니까? 1이죠. 두 번째 H2라는 여러분이라 그림의 껍데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이것분의 이것이 닮은 비예요. 닮은 비가 얼마? 4분의 루트 3. 그럼 넓이의 비는 16분의 3. 따라서 여기 공비가 16분의 3을 갖다 쓰시고 개수의 변화를 보셔야 되죠. 맨 처음에 몇 개였죠? 3개. 그 다음에 몇 개가 됐죠? 9개. 몇 배씩 불어나요? 3배씩. 그쵸? 닮은 비에 의해서 넓이의 비 구하고 개수의 비는 그냥 배만 하시면 되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답. 정리하면 얘는 답이 얼마? 14분의 27 루트 3. 답은 얘는 몇 번?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번. 21번 딱 고비 넘기면 이제 좀 괜찮아지죠. 21번입니다. 자,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죠. ln을 하시고 가로하고 2x의 제곱 플러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에서 그랬거든. 그러면 기억입니다. 자, 나보고 이 함수 해봐라. 무슨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도함수. 여러분 이거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분할 수 있죠? 자, 우선 진수 뭐 취하시고 역수 취하시고 속의 거 미분하시면 4x 이렇게 갖다 엎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기함수예요.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f'-x랑 f'x다 마이너스 중에 같죠. 저 확인이 안 되시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될 일이고요.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 니은입니다. fx의 도함수인 이 f'x의 무슨 값? 즉 얘의 최대값이 얼마냐? 루트이냐?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갖다 알려면 이 함수가 다시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야죠. 이기도함수라는 느낌보다는 얘의 도함수라는 게 더 강해요. 맞죠? x의 제한 변역이 따로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요 로그 함수기는 하지만 여기 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바로 이라 무슨 역이? 정의역이 무슨 실수예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치수를 아무 데서나 갖지는 않겠죠. 어디서 갖겠어요? 극값에서. 평균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얘의 이계도함수라기보다는. 그러면 얘의 도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목세미분법 할 수 있어요. 이걸 했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4에 가로하시고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인 거 있지. 그러면 이거 0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분자 0 되는 곳. 즉 x의 제곱이 뭐인 곳? 2분의 1인 곳. 그쵸? 그럼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곳. 맞죠? 그러면 얘가 최대이려면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갖다 대입하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갖다 대입하면 불러보세요. 2분의 2 루트 2 얼마예요? 루트 2. 따라서 이럴 어때요?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은 안 해봐도 됐었어요.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이미 두 개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절대치 f의 x1 마이너스 fx2가 루트 2의 절대치 x1 마이너스 x2냐? 문제에서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얘는 내가 얘로 나눠볼게. 그럼 얘로 나누면 절대치 이러면 한꺼번에 같이 뒤집어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얘랑 x1 마이너스 x2분의 얘는 fx1 마이너스 fx2 아니야? 얘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아니니?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절대부등식을 풀면 야 이러냐 그 말이에요. 얘가 바로 이라 무슨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죠. 너희 평균값의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어떤 임의의 두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x값 c가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 f'x 즉 f'값의 범위가 얘와 얘 사이야 그 말이에요. 아까 너희 니은에서 최대값 구해서 안 구했어? 구했죠.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최소값 아까 전에 남은 거 하나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거 넣으면 당연히 이거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복고동수.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풀 이유가 없어요. 답은 얘나 몇 번? 5번입니다. 끝내주잖아요.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즉 출제자가 어느 요구사항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예, 가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미분법과 적분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이 얘를 단순히 미분하라, 적분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학 가게 되면은 미분법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과목 제목이 미분기하입니다. 알았죠? 미분기하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다 이 미분기하 전공 교수님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단순히 미분하라. 이거는 당연히 3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22번은 우리 이과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 답 얼마죠? 5. 그러나 중요한 아이. 그쵸? 우리가 뭐 4점짜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좀 이런 어때요? 난이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 그치? 감각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사실 선생님은 이런 문제 안 틀리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그치?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루트 통째로 치환했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몇 x를 5x를 통째로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 풀었지? 이거는 거의 이과학생들은 뭐 거의 발처럼 풉니다. 얘는 어떻게 됐어요? 라지 x로 치환한 상태에서 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라지 x 값이 누구 나왔어요? 2만 되죠. 마이너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나왔고, 자, 이것을 얘를 답이 아니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2다. 그러면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몇 x 5x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갖다 제곱하면 16 이렇게 푸시는 아주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점화식 문제지? 점화식 문제 마저 틀려. 맞지? 여러분이 이 문제 어떻게 푸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 쓰셨죠? 이 문제는 이거였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통분했었어야 돼? 안 했었어야 돼? 통분했었어야지?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거 제곱도 그냥 안 났을걸? 그치? 그리고 AN분의 AN 플러스 1도 가만히 안 두고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뒀지?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 맞아 안 맞아? 맞죠? 선생님이는 수곡계 대수노트에 똑같이 있는 문제 그냥. 완전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얘 그러면 공식 쓰면 되죠? 뭘 이걸 주구장창 축차대입법을 하고 있니? 이거는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문제 소모를 하면 안 돼요. 시간 소모를 이과는 더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A에는 공식이 A1 곱하기 F1, F2 어디까지? Fn-1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5월까지 또 유별난 예라 수열하고 딱 수열의 극한이 걸리니까 열심히 또 연습하면 다시 아마 수꽃게 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얘예요. 자, 그러면 A1은 어차피 1이니까 여기다 이름 대입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 크로스로 없어지는 거 느껴지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얼마 나왔어요? 55. 그 다음 25번. 25번은 틀리면 안 되는 변환 문제였죠. 세상에. 야, 이거 우리 대수노트에 똑같이 있지 않니? 1,1, 1,2가 어디로? 그리. 한 번의 행렬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러면 1차 변환 행렬을 A, B, C, D라 하면 1, 1이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1, 2로. 또 1, 2가 3, 마이너스 4로. 이과 학생들 중에 나 수원하고 그리고 수투하고 그리고 나 적분과 통계하고 그리고 나 기하 벡터 해야지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예.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 늦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 같이 시작해야죠. 차라리 여름에 6월 좀 전에 조금 빡신 게 낫죠. 예요, 예. 그러면 A, B, C, D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요 행렬이 바로 무슨 행렬? 역행렬을 앞에다 뒤에다 곱해서 A, B, C, D 구하니까 A, B, C, D가 누구 나왔어? 마이너스 5, 4, 8, 마이너스 선생님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통과시킨 점 구하라는 게 문제지? 그러면 A, B 구하면 A, B가 얼마 나왔어요? 11, 마이너스 18.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가 빼면 답은 얼마? 29.
별표 안 치잖아 내가. 26번 완전 중요하죠. 자, 삼각함수 여러분이랑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 베스트 문제가 있을 줄이야. 문제를 보세요. 원입니다. 자, 여기 지름 AB가 있어요. 여기 중심 O가 있고요. 자, 각 POB가 각 BOQ 세상에. 이게 세타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니라 각 P 뭐? OB? 얘가 이거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여기가 2세타구만.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겠지 뭐. 그런가 봐. 그 다음에 거기 선분 AP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현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를 BQ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게 3대, 그러니까 7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몇 배? 3배. 하면 얘는 이 길에다 몇 배? 7배 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비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나보고 세타 알아야 돼요. 그치? 자, 그럼 저 길이를 알아야 될 텐데.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2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2죠. 맞죠? 혹시 코사인 제2법칙 쓰는 학생들이 있나요? 길이가 2인 선분 AB니까 여기가 1이구나. 그치? 코사인 제2법칙 썼나요? 아니면 그냥 삼각식 이용해서 문제 풀었나요? 코사인 제2법칙 썼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응? 나쁘지 않아요. 코사인 여러분 제2법, 그쵸? 코사인 제, 그치? 자, 갑니다. AP의 길이의 제곱은 부르세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맞죠? 이렇게 쓰셨죠? 코사인 여러분이랑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누구랑 같을까요? 코사인 2세타랑 같죠? 코사인 2세타라고 딱 쓰시고. 마이너스 붙여야 돼? 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요. 파이를 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코사인 여러분이 2세타라고 쓰면 지금 얘는 그림상에서 보시다시피 2세타는 둔각입니까? 뭡니까? 예각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양순이 음순이 양수예요. 근데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둔각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있으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얘는 코사인 값은 양순이 음순이 얘는 음수거든. 보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2세타라고 쓰시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플러스라고 쓰셔야 돼요. 얘고요. 자, 그 다음에 BQ의 길이 할까요? BQ의 길이의 제곱은 부르십시오. 1 더하기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그랬거든. 3AP의 길이는 7BQ의 길이와 같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불러보세요. 몇 배에? 이거는 이렇게니까. 갖다 넣어서 정리하면 삼각방정식을 풀게 되죠. 무슨 방정식을 풀게 돼요? 삼각방정식을 풀게 돼요. 정리하시면. 여기 아무리 얘를 코사인 여러분이 몇 세타가 나와도 2세타가 나와도 우리가 각통이라면서 코사인 2세타는 몇 배?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에 관련된 삼각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오셨어요? 9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9분의 7에 90배를 하게 되면 답은 얼마? 70.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제 선생님은 다르게 풀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가셔도 되죠. 자, 넘어가서 여러분 27번 갑니다.
27번. 이거 중요하죠? 네, 중요한 문제. SN이 뭐라고 나왔죠?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얘나 다시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점짜리니까. 이걸 얘가 설마 sn-sn-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얘나 무슨 수열의 합이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딱 보면 아, 첫째 항이 얼마구나. 1을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공차는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몇 배? 2배. 1이구나. 그래서 일반항 an이 누구구나? n 플러스 1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막 유난을 안 떨어도. 그래서 그러면 an 딱 갖다 집어넣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답은 얼마 나오세요? 508. 28번 갑니다. 자, 28번도 별표 주겠습니다. 좋았어요. 그죠? 이 문제 틀린 학생들 계세요? 볼게요. 우선은 치환하셨죠? n분의 1을 뭘로? h로. 보통 h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얘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준식 x, 여러분 h가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풀으십시오. h분의 g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g에 1 마이너스 2h.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순간 변화의 정의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식변형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로피탈의 정의 쓰면 분모이나 몇 분의 1분의 분자 g 프라임 1 플러스 h. 소개값 미분하면 1이니까 쓰나만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시고 얘라 g 프라임 하시고 1 마이너스 2h 하시고 소개값 미분하시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2. h 대신에 00 들어가면 답은 3배의 g 프라임 1이에요. 결국 g 프라임 1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gx는 원함수의 바로 얘라 무슨 함수? 역함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역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공식 있죠? 그쵸? 역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공식이 뭐니? 여러분 이거 아실걸요? F 인버스 X의 도함수는 F 프라임 Y분의 1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쵸? 우리 얘네 수학2에서 공식 대문짝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단원명까지 따로 되어서 즉 얘가 바로 Gx다 G 프라임 X다 그 말이에요. 역함수의 도함수는 원함수의 도함수의 x를 y로 바꾼 것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은 g 프라임 1이니까 얘가 1이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원함수를 봅니다. 이제야 쳐다보네요. fx가 누구죠?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입니다. 우선 여기 x가 1이야.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y거든요. 그러면 이 원함 잘 보세요. 역함수에서의 x값은 원함수로 오게 되면 y값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x 자 이것을 여러분 1을 만드는 x값이 누굽니까? 때려 맞춰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3차 방식을 풀고 자빠져니. x값 얼마니? 마이너스 2.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인 거죠. 따라서 이 식을 얘를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얘라 몇 x? 6x 플러스 4. 따라서 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역수를 취하면 답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딱 4분의 1이 나오는 순간 아 내가 맞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쵸?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몇 배를 한 게? 3배를 한 게 p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에다가 4배하면 답이 얼마죠? 3이 정답이 되겠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9번. 가나형 합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로 선생님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있는 문제로 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초상위권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는 문이과 공통 문제로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니까 특히 그러면 수학 2나 기하 벡터 이런 데서보다도 수학 1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와 가수를 각각 fx와 무슨 x? gx라고 하자. 자,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gx의 제곱 더하기 gx의 3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유별난에서 선생님한테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해법이 잘못됐구나. 또는 잘못은 안 됐더라도 아, 이렇게 내가 방법을 가지고 와야 맞출 수 있겠구나. 아마 희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유별난에서만 선생님이 그 방법을 취할 것 같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풉니다. 예외 없이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얘가 바로 x의 제곱의 가수지요. 얘는 바로 x의 3승의 가수십니다. 원래 가수는 이랑 0과 몇 사이? 1 사이. 그럼 이것도 0과 몇 사이? 1 사이니까 0과 1 사이, 0과 1 사이를 갖다 더하면 0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fx의 범위가 0과 몇 사이? 2 사이가 될 거예요. 근데 fx는 지표거든요. 지표는 정수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정수는 누가 있죠? 0하고 1이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0 아니면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0이라는 얘기는 지표가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죠. 얘가 0이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gx의 제곱이 0이고 gx의 3승이 0이면 두 번째 나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fx는 몇이구나? 1이구나. 여기서 이제 아, x의 범위가 딱 확정이 되는 거죠. x는 지표가 1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1이니까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10보다 뭐하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10의 제곱보다 작은 거 있죠. 그러니까 10과 100상인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가수가 뭐일 수 없다고 그랬었죠? 0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x가 만약에 10은 얘는 10의 거듭제곱꼴이니까 얘는 가수가 제로거든. 그러니까 얘는 10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를 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내가 이제 fx가 1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의 제곱의 가수와 x의 3승의 가수의 합이 1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서 가수의 합이 1이면 내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네? 두 수의 곱이 10의 거듭제곱꼴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니? 여러분, 이 문제는 로그를 씌우는 순간 여러분은 못 풉니다. 그렇게는 못 풀어요. 이미 만약에 그렇게 로그를 갖다 씌워서 맞췄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장을 하죠. 그 학생은 아마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겁니다. 이미 초상위권일 것이고요. 그 논리로는 못 풉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아, 이 숫자는 이렇구나. 이 숫자는 이러네. 이 숫자는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로그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 여러분이 이 수식으로 견뎌내는 논리를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 그러면 결국 얘는 x의 몇 승? 5승인 거 있지. x의 5승이 바로 10의 거듭제곱꼴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의 5승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있지. x의 5승의 범위는 10의 5승보다는 크고 이래요. 그러면 이거 사이에 10의 거듭제곱꼴이 누가 있어? 10의 6승, 10의 7승, 10의 8승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이해됐니?
그러면 fx는 x는 어떻게 됐어요? x의 5승이 바로 쪼로록 얘네들이니까 x는 뭐겠어요? 10에 5분의 5승 10에 그렇게 되는 거야. 불러봐. 10에 5분의 6승 10에 5분의 7승 10에 5분의 8승 10에 5분의 9승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라는 조건만 있었으면 답이 몇 개야? 4개였을 텐데 나라는 조건을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지 않니? 그리고 여러분 답이 x의 값은 누구?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얘는 이 4개 중에 하나야. 자, 지금부터 나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을 할 거야. x 제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불러봐. x의 5분의 12승. x 이러면 10의 5분의 14승.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x의 3승은 어떻게 해야 돼? 3승 해야지 뭘. 10의 5분의 18승, 10의 5분의 21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x의 4승은 10의 5분의 46의 24승 10의 5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10의 3.5승이다. 어떠한 숫자가. 이 숫자의 가수가 얼마라고 그랬니? 0.5. 나 지금부터 가수 구해봐도 돼? 자, 이거 거꾸로 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답이 나와서. 안 그러면 얘를 이 4개 중에 하나야. 해보면 되는 거야. 얘 가수가 얼마인지 하면 가수만 계산합니다. 얘 가수가 얼마예요? 5분의 18은 3 더하기 5분의 3이셔. 그러니까 얘 가수는 얼마니? 얘 가수는 지금 아까 전에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의 제곱의 가수가 x의 3승의 가수보다 크고 x의 4승의 가수보다도 크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순위에 딱 걸렸어. 그치? 맞아? 바로 요 라인이었던 거야. 답은 얘네 x값 왔으니까 x값은 누구야? 얘인 거지 뭘. 10의 5분의 9승. 따라서 얘를 10의 5분의 9승이니까 m하고 n하고 더하면 얼마야? 그거예요. 맞죠? 이게 완전히 상용어를 완전 이해한 아이가 푸는 얘라 풀이법입니다. 이러면 문제를 많이 안 바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관계식으로 끌어가는 힘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논리는 없어도 이렇게 따지는 논리는 있거든요. 따지면 되니까. 근데 막 수식으로 여러분 내려가고 차근차근 얘를 내려가는 이런 지피식 고사의 논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시험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너희들은 풀이법들 아마 다 공개하면 아마 제대로 점수 받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1등급 받는 아이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몇이고 2분의 파이이고 4분원이구나. 무슨 원? 4분원?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1인 이러한 부채꼴 OAB가 있다. 점 P가 출발하네요. 점 P가 출발해요. 어느 점에서 출발해요? 1,0에서 출발한대요. 그래서 호 AB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래 시계 반대 방향 원래 정방향이죠. 각을 도는 초당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게 각속도죠. 각속도죠. 원래 우리 점 P 사이클로드에서 우리 배웠었어요. 어떻게 배웠었냐면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여기서는 이 오메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각속도. 그 다음에 R이 바로 뭐죠? 반경. 원 위를 도는 또는 타이어 위를 도는 동점 P의 자취. 각속도 지금 이 오메가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지름 R도 1이기 때문에
따라서 P라는 점의 위치가 곰방 파악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열심히 공부했던 아마 특목고 학생들은 좀 억울하실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논술에 대빵만이 나오죠. 부르세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얘는 얼마겠어요? T겠죠. 각속도가 T니까. 초당 여러분 1의 속력으로 움직였으니까 T초 후에는 T만큼 가 있겠죠. 끝. 자, PQ의 길이가 문제에서 루트 5? 그래? PQ가 어디 있어? X축 위에. 여기가 Q. 자, 각 POA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점 Q의 X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우선 여러분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X좌표가 T에 관한 함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XT죠. 맞죠? XT는요. 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릴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가 얼마니? 네? 코사인 T. 그 다음 이 길이가 얼마죠? 사인 T.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죠. 얘가 얼마라고 그랬죠? 루트 5. 그냥 준 게 아니야.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루트 5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따라서 Q라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T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네요. 맞죠? 나보고 DT분의 DX 구하랍니다. 미분하시면 끝이죠. 코사인 T를 갖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하시고, 얘랑 무리함수 미분 어떻게 하니? 2배 하시고 루트 하시고 5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하시고 속의 거 미분해서 분자에다 올려야 돼. 자, 속의 거 미분하시면 얼마예요? 5는 미분하면 제로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를 갖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앞으로 떨어지고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그쵸?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러분이 2 하시고 사인 T 코사인 T. 맞죠? 자, 그러면 T값 대신에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랬어요. 자, T가 바로 몇 분의 파이인 순간?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4분의 파이면 사인 T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T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갖다 집어넣으면 끝? 자,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2분의 루트 2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남아있죠? 마이너스 하시고 루트 하시고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제곱하니까 얼마? 2분의 1. 그 다음 얘는 얼마죠?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야, 2분의 루트 2 꼭 2분의 루트 2로 하는 거 아니죠? 어떨 때는 루트 2분의 1로 했다가 2분의 루트, 그쵸? 자유자재로. 얘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이니까 얼마? 2분의 1. 요거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루트 2. 이렇게 나오셨죠? 자, 이 R을 제곱해서 9배 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얼마 나오셨어요? 8.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어려워질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P 잡는 거. 그쵸? 각속도 부분이라든지 지금 얘는 출발 위치가 아까 전에 1,0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꼭 1,0에서 출발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달라지거나 또는 얘는 각속도가 조금 복잡하거나 또는 원의 위치가 즉 단위원 위를 갖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위원 위가 아니라 중심의 위치가 바뀐 원의 반경 위를 갖다 움직인다든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이 30번 문제를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 한 4, 5년간 이 사이클로이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알았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개의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아마 반성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고요. 아,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6월 시험을 향해서 가는 중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중요한 모의고사는 있게 다고요. 5월 달에는 중요한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설 모의고사 한 해분 정도는 당연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너무 6월 시험에 가깝지 않게. 알았죠? 가장 빨리 다가오는 사설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됐죠? 네. 선생님은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유별난쇼 프랙탈 기하 넓이와 점의 극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